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딱 두 가지 있다고들 하죠. 하나는 죽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탈모입니다. 일론 머스크,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남자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20대 시절 사진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정수리가 텅 비었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의 풍성함은 엄청 큰 액수의 모발 이식과 관리가 만든 공학적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어떨까요? 한때 세계 1위 부자 타이틀을 가졌던 분이죠. 그런데 그도 결국 극복 대신 삭발을 선택했습니다. 아마존의 그 거대한 물류 시스템은 완벽히 통제해도 본인의 모낭 하나는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이겁니다. 왜 인류 최고의 천재들과 부자들이 암을 고치고 화성을 가는 시대에 아직도 머리카락 하나를 제대로 되살리지 못해 전전긍긍할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탈모 때문에 고통받는 게 현대인만의 고민일까요? 3,500년 전 이집트 파피루스 기록을 보면 당시 파라오들도 정말 기이한 처방을 받았습니다. 사자, 하마, 악어, 고양이, 사냥의 기름을 섞어 발라라. 지금 들으면 에이 말도 안 돼 하시겠지만 당시엔 이게 국가기밀급 최첨단 의료 서비스였거든요. 로마의 영웅 카이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왜 황상, 월계관을 쓰고 다녔을까요? 승리의 상징? 그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전두부 탈모를 가리기 위한 눈물겨운 커버술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그를 위해 독특한 약초 비법을 전수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이처럼 인류는 탈모와의 패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21세기가 된 지금도 우리는 근본적인 완치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원장님, 요즘 뉴스 보면 암도 정복한다는데 탈모약은 왜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탈모는 죽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항암제는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수조 원을 투자해 암을 정복하면 영웅이 되고 막대한 부를 얻죠. 하지만 탈모는 의학적으로 질병보다는 미용적 상태에 가깝게 분류됩니다. 그러다 보니 막대한 연구 비용을 투자하는 우선순위에서 늘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둘째, 파괴보다 재건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암 치료의 목적은 명확해요. 암세포를 찾아내서 죽이면 끝이죠. 하지만 탈모 치료는 다릅니다. 이미 기능을 상실하고 잠들어버린 혹은 죽어버린 세포를 다시 깨워서 머리카락이라는 단백질 기둥을 생산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고장난 차를 폐차하는 게 아니라 고철 덩어리를 다시 엔진 소리 나는 새 차로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 누굽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매번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천재적인 사람조차 왜 탈모만큼은 혁신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가장 고전적인 방법인 모발 이식을 선택했을까요? 수조 원을 가진 그가 왜 결국 남들 다 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엔 아주 냉혹한 의학적 이유가 숨어져 있습니다. 바로 모낭의 섬유화 때문이에요. 우리 모공 속에는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인 모낭이 있는데 탈모가 진행되면 이 공장이 서서히 가동률을 줄이다가 결국 문을 닫고 콘크리트로 입구를 막아버려요. 이걸 섬유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땅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 어떤 좋은 비료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거죠. 부자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골든타임을 놓쳐서 이미 모낭이 사라졌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살아있는 공장을 떼어다가 죽은 땅에 옮겨 심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모발 이식입니다. 제프 베조스 같은 분들은 이미 옮겨 심을 공장조차 부족할 만큼 탈모가 진행되었거나 아예 그 과정 자체를 거부하고 대머리의 카리스마를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섬유화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탈모 초기에는 모낭이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단계가 먼저 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예전보다 쉽게 빠지고 손으로 쓸었을 때 어딘가 숱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모낭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선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다가 모낭이 완전히 굳어버린 다음에야 병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 요즘 좀 가는 것 같은데 싶으신가요? 그럼 그게 바로 지금 움직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실망하셨나요? 아니, 그 대단한 사람들도 돈으로 해결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탈모 치료의 핵심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필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하지 뭐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관리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방어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약물 치료인데요. 우리 모발 공장을 강제로 폐업시키려는 DHT라는 악덕 방해꾼이 있습니다. 약은 이 방해꾼의 손발을 묶어서 공장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돌아가게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탈모가 의심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야 하는 가장 가성비 좋은 방패입니다. 둘째는 영양 재생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치료가 3가지가 있는데요. PRP, 엑소존, 그리고 PDRN입니다. PRP는 환자 본인의 혈액을 뽑아서 두피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내 몸 안의 성장인자를 농축해서 모낭에 꽂아놓는 개념이라서 부작용 부담이 낮고 오래전부터 검증되어 온 치료입니다. 엑소점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줄기세포의 재생신호를 직접 전달합니다. PRP가 영양 공급이라면 엑소점은 모낭의 재생회로를 켜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PDRN은 연어 DNA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두피 염증을 가라앉히고 재생 환경을 만들어주는 산소 공급 역할을 합니다. 이 치료들은 모낭에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약물과 병행하면 시너지가 정말 좋습니다. 셋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생활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모낭이 회복되는데요. 4에서 5시간 수면이 질상된 분들은 치료로 채운 걸 수면 부족이 다시 까먹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네 번째, 두피열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잦은 음주, 뜨거운 드라이기를 두피에 바짝 대는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쌓이면 두피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모낭이 받아야 할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샴푸 습관인데요. 두피를 너무 세게 긁거나 헹굼이 부족해서 잔여물이 모공을 맞는 것도 모낭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치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모 관리의 절반은 병원이 아니라 일상에서 결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탈모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대단한 신약이 아닙니다. 내 모낭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빨리 대처했느냐, 그 한 끗 차이가 여러분의 10년 뒤 거울 속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머리카락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어요. 내일 상담 받아야지, 조금 더 빠지면 약 먹어야지 하는 그 고민이 나중에 엄청난 금액을 들여도 해결하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봤을 때 어딘가 휑해 보인다면 그게 바로 내 머리카락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검증되지 않는 민간요법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탈모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두는 게 아쉬운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있는 겁니다.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의학적 대처를 시작하는 것이 내 머리카락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인을 신는 남자 닥터 이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